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지니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고려의 마지막 이야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불교는 국가의 왕실을 지켜주고 복을 가져다 주는 종교로 인식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태조는 개경에 많은 사찰을 세웠으며 연등회와 팔관회 등의 불교 행사를 크게 열 것을 당부하였죠. 광종은 과거제 중 승과를 실시하였으며 국사와 왕사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국사와 왕사제도는 승려에게 주었던 최고의 관직으로 덕이 높아 나라나 왕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는 승려에게 주었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선종이 지방의 호족의 후원을 받으며 유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족 사회가 안정되며 점차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에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의천은 승려가 된 뒤 송나라에 유학하여 불교를 연구하고 귀국한 뒤에는 경전의 연구와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함께할 것을 주장하며 천태종을 창시합니다. 또한 송, 거란, 일본 등에서 불교 경전을 모아 각종 불교 경전을 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신정변이 일어난 뒤 문벌귀족의 지원을 받아온 교종이 쇠퇴하고 무신의 후원을 받은 선종이 성장하게 됩니다. 진우를 중심으로 한 선종의 승려는 세속적으로 변한 불교를 개혁하려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고 꾸준히 수행을 하여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도노점수, 정의 쌍수와 같은 진울의 사상은 조계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원간섭기에 이르러 불교개혁 운동은 점차 쇠퇴하였습니다. 불교계는 왕실, 법문세족과 연결되어 대규모 농장을 차지하고 고리대를 통해 재산을 모으는 등 다시 폐단을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불교는 고려 사회를 이끌어가는 종교로서의 힘을 점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려시대에 불교가 융성하여 많은 사찰과 석탑이 세워졌으며 불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찰로는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등이 남아있습니다. 이들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로 주심포 양식으로 건축되었으며 주심포 양식은 지붕의 무게가 기둥이나 벽으로 전달하도록 한 공포를 기둥 위에만 놓은 구조입니다. 즉, 기둥 하나 위에 공포 하나가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 후기에는 원의 영향으로 기둥 사이 벽면 위에도 공포를 놓은 다포 양식으로 변하게 되고 이는 조선시대에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석탑에서는 다각 다층탑이 유행하였습니다. 고려 전기의 석탑으로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대표적입니다. 고려 후기에 제작된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조선 전기의 석탑 건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편 불상의 제작에는 철이나 돌, 금동 등 다양한 재료가 이용되었습니다. 하남, 하사, 창동, 철조, 석가 열의 좌상과 같은 대형 철불과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과 같은 지역적 특색이 드러나는 불상이 유행하였습니다. 또한 신라의 양식을 계승한 영주 부석사, 소조 열의 좌상도 만들어지게 되죠. 불교가 발전할 무렵 고려에서는 유교도 성장하게 됩니다. 광종은 과거제를 실시하여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를 뽑았으며 성종 때에는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고려 중기에는 사립학교가 발달하여 최충이 세운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을 수용하였습니다. 원으로부터 성리학을 고려에 처음으로 들여온 안양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이재현 등은 원의 학자와 교류하여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도 하였죠. 공민왕 때 이색은 정도전, 정몽주와 같은 제자를 키워 성리학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받아들여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현실 사회의 문제를 개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리학은 새로운 국가 사회 지도 이념으로 등장하게 되어 조선 건국 사상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고려시대 유학의 발달은 역사서 편찬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김부식이 유교적 입장에서 편찬한 삼국사기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삼국사기는 당시 최고 문볼 귀족이자 유학자였던 김부식이 왕의 명령으로 편찬하였습니다. 무신정변과 몽골의 침략으로 사회가 혼란해지자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승효의 제왕운기, 일연의 삼국유사 등의 자주의식이 반영된 역사서도 편찬되었습니다. 특히 삼국유사는 승려 일연이 서술하였으며 고조선에서 후삼국 시대의 역사를 서술한 책입니다. 불교에 관한 내용과 여러 가지 전설, 설화, 풍속 등이 담겨 있어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뒤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며 정통 의식과 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역사서도 편찬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재연의 사략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귀족의 취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예술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림으로는 불교의 세계를 담은 다양한 불화가 그려졌으며 공민왕이 그렸다는 천삼대렵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음악에서는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향악이 연회에서 연주되었으며 송에서 대성악을 수입하여 궁중음악인 아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삼국과 통일신라의 기술을 바탕으로 송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자기기술이 발달하였습니다. 11세기에는 순청자가 만들어졌으며 12세기에는 청자 기술이 더욱 발달하여 상감청자가 유행하였습니다. 고려의 문화 하면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고려 청자입니다. 그래서 고려 청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려의 사기는 삼국과 통일신라의 기술을 토대로 송의 기술을 받아들여 만들어졌으며 귀족사회의 전성기인 12세기에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였습니다. 특히 비취색의 청자는 뛰어난 곡선미와 아름다운 색깔로 유명하여 당시 중국인도 천하 명품으로 손꼽았습니다. 11세기까지는 다른 색깔을 넣지 않은 순청자를 주로 만들었으나 12세기에는 상감법의 활용으로 고려 후기 청자는 더욱 화려한 아름다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상감청자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13세기 중엽까지 주류를 이루게 되지요. 그 뒤에는 진사청자가 발달하게 됩니다. 철 성분이 들어있는 염료로 그림을 그리고 구워내어 붉은색의 그림이 그려지는 진사청자가 유행하게 됩니다. 또한 청동이나 금, 은을 이용한 금속 공예와 오칠을 한 바탕에 자개를 붙여 장식하는 나전칠기 공예도 발달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장경을 조판하고 불교 서적을 간행하면서 인쇄술도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몽골 침입 당시 조성된 8만 대장경은 고려 목판 인쇄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고려 후기에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가 발명되기도 하였습니다. 1234년에 금속 활자로 간행된 상정 고금 예문은 서양보다 200여 년이나 앞선 것이었으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은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이 직지심체 요절은 1377년 우왕 3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되었으며 독일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된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70여 년이나 앞선 작품입니다. 이 직지심체 요절은 2001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조선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